결국 이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가장 밑바탕이 물가 때문이거든. 이 물가를 보는 나의 생각이 이거예요. 미국 물가를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요체가 있어. 하나는 상품 물가와 하나는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는 얼추 고점을 쳤다. 상품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서비스 물가는 유지될 것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상품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영향 때문에 금리를 5.5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 물가의 유지 때문에, 서비스 물가의 압력 때문에 사실 높은 금리는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내가 상품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인가, 저만의 생각은 상품 물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유가, 에너지의 가격 하락. 많은 사람들이 유가를 볼 때 중국이 다시 경제 복원을 하고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중국발 경제 복원 수요 때문에 유가가 뜬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저는 충분히 그럴 것도 이유가 있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중국의 그 리오프닝 동안 사실 그 소비 수요가 있으면 유가는 뜰 것이고, 다만 시장에서 관과하고 있는 게 나는 오히려 더 주목해서 사는 게 아닌가. 중국발 경제본과 그에 따른 원유의 수요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더 장기적인 구조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 요인이 저는 있다. 바로 그게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분담률이라고 봐요. 에너지를 과거에는 전부 다 탄소, C죠. 원소기요. C를 함유한 에너지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었죠. 뭐 LNG, LPG, 우리가 말하는 석유, 뭐 등등이 모두가. 근데 이게 거의 100%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총 자원은 이것으로 만들었어. 근데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이 그게 아닌 것으로 전 세계는 에너지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관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재생에너지예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99%, 독일은 47%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거의 30% 수준까지 육박할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은 30% 넘는 속도로. 나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유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 요체가 최종 금리가 많이 오르지 못할 이유는 상품 가격이 그렇게 압박적 요인이 빠지고 있다. 상품 가격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에너지의 분담률에서 재생에너지의 엄청난 확장,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금리의 지속기한인데요. 8%의 금리 수준이 10% 갔어요. 가서 3개월 만에 떨어져 버리면 부담이 되지 않아. 근데 8% 수준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우리의 화두는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다의 근거로서는 상품적 가격 하락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서비스 가격이라는 또 다른 축에 있어서 상승 압박 또는 서비스 가격 하락이 쉽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서비스 가격은 결국은 사람의 인건비로 나다. 인건비. 사람이 결국은 서비스라는 게 고용을 굉장히 많이 수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오르면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인건비는 물가를 설명할 때 원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지,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수요 측면 소득이 느니까 인건비는 물가를 땡기고, 코스트 푸시, 기업의 생산 원가, 서비스 원가를 늘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인건비는 굉장히 핵심 조치다.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상품 가격처럼 쉽게 안 떨어질 것의 의미는 바로 미국의 노동 인건비가 쉽게는 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 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미국 4가지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저는 보고 싶어요. 첫째,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는 그레이트 리타이어먼트. 엄청난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다. 통계에 가면 약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300만 명,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로 나온 거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총 인구 중에 64%가 경제활동 인구였는데 그레이트 리타이어먼트로 그 수준이 62%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타이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노동을 일할 사람은 벗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안 들어와요. 바로 그게 이민자의 급속한 감소예요. 미국의 2000년 초반만,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민으로 들어왔어요.
2010년대에는 그게 50만 명, 지금은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매년 100만 명의 노동 공급이 이민 정책 또는 이민자 감소로 줄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에서 하나는 그레이트 리타이먼트, 하나는 이민 정책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늘지 않는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디플레이션, 낮은 물가를 유지했던 세계 기업들의 생산기계 다변화. 지금은 거꾸로 미국으로 와서 공장 만들어. 리쇼어링, 리스트럭처링 이런 표현에서도 보다시피 하이닉스도 뭐 LG 엔솔도 삼성전자 모든 기업, 대만 TSMC도 모든 기업이 뭐 미국의 IRA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유럽의 자동차들도 과거에는 공장들이 미국을 떠나는 역사에서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시 오는 역사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그 의미는 뭐냐?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새로운 고용이 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사실은 서비스 물가, 이 시간당 인건비가 쉽게 줄지 않을 것이고 시간당 인건비가를 기초로 만들어진 코스트 푸시 디맨드 풀에 따른 서비스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면 상품 물가 하락과 반대로 작용하는 서비스 물가의 끈적끈적한 물가 때문에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낮게 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오프닝에 따른 서비스 고용의 창출이에요. IT 쪽에서는 뭐 트위터, 다 아마존 다 고용 줄잖아요. 아마도 그 친구들이 고용 감소가 뭐 15만 또는 30만 명 가정에도 경제활동 인구의 0.1%, 0.2% 불과해요. 그쪽 IT 쪽에서 구조조정 했던 이 인구 대비 다른 유통업, 식당, 리오프닝 되면 식당도 열어야 되고 뭐도 영화관도 열어야 되고 뭐 카페도 열어야 되고 거기서 수용되는 노동 수입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피크 금리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하락, 즉 에너지 가격의 하락. 저희 생각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 자체가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로 지금 스위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한다면 상품 물가의 하락은 구조적일 것이고 구조적이라면 물가의 상승은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크 금리를 그렇게 높이 있을 이유는 없다. 다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의 즉 초과 노동 수요 때문에 시간당 인건비도 줄지 않고 이 인건비는 원가 측면 또는 수요 측면에서 서비스 가격을 유지시킬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연준으로 하여금 현재의 금리를 높은 수준에 유지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 1년 이상 되면은 경제적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경제 충격은 아마도 부채 의존형 자산, 주로 부동산이겠죠. 부채 의존형 국가에 뭔가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확률적인 문제이죠. 왜냐하면 늘면 늘수록 임계하중, 분계하중이 되니까. 그게 아마도 제가 보는 시장의 이제 무질서 요인 하나예요.